네, 이슈 인사이드입니다. 월요일 이슈 점검해보기 전에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세 분입니다. 뉴스토마토 이혜진 기자, 그리고 토마토 투자클럽 이동근 전문가, 허준식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월요일부터 조금 답답한 이슈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슈 바로 화면으로 점검해보겠습니다. 코스피 미국 증시와의 환상의 커플, 언제쯤 가능할까입니다. 요즘 최근에 좀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혀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말 답답하다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마 체감적으로 느끼실 텐데 미국 증시는 반면에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작년과는 조금 다른 디커플링이 확연하게 나타나는데요. 자, 하나씩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흐름부터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혜진 기자, 흐름 한번 점검을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 미국 증시와 또 국내 증시의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미국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인 반면에 코스피는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실제로 보시면 미국의 S&P 500 지수 올해 신기록을 지속적으로 경신 중인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붉은색 선이 바로 미국의 S&P 500 지수인데 계속 보시면 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현지 시간으로 20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1962포인트까지 오르면서 또 한 번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올해 들어서 22번째로 최고치를 경신하는 이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다우지수 역시 계속해서 좀 신기록 지속 경신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다우지수는 보시면 올해 11번째로 신기록을 경신 중인 그런 상황이고요. 또 17,000선 돌파를 향해서 계속 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반면에 코스피는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코스피가 올해 첫날에는 2013포인트로 시작을 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1960선까지 추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자, 그러면서 국내 증시와 또 미국 증시의 상반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니까요, 올해 들어서 디커플링 현상이 더욱더 확연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단 그럼 미국 증시의 신고가 행진이죠. 어디서 모멘텀을 좀 찾을 수가 있을지부터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전문가님, 좀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봐도 괜찮은 건가요? 그 모멘텀이 어디 있나요?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의 모멘텀은 일단 양적 완화 정책이 좀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제조업 지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소비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고 지난번에 실업률도 6.3% 정도에서 꾸준하게 지금 하향되고 있죠. 이런 내용들하고. 뭐니 해도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오바마 대통령이 셀가스 혁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인터넷 이런 쪽의 어떤 그 성장 동력 업종을 좀 잘 발굴이 되어졌다 이렇게 봐지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시장에서도 최근 뭐 건자재 관련한 종목군들이라든지 뭐 인터넷 관련 종목군들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왔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시총 상위주들이 지금 뭐 우리 업종은 뭐 굴뚝업종들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요. 미국과는 좀 다르게 움직인 부분들이 있었고, 뭐 저는 가장 큰 환경이 신성장 동력을 미국이 발굴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들어서 S&P 500 쪽에서 나오는 내수하고 수출하고 이렇게 비중을 본다라면은요.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수출보다 내수 업종들이 종목들이라든지 흐름을 리딩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앞에 그림을 보시면은 왼편에 있는 그림은 빨간 게 이제 내수 인덱스인데 수출보다 약간 이제 상승 흐름이 좋게 나왔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수출 업종들 오른쪽 흐름을 보시면은 유럽 쪽에서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수출 업종 종목군들도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면서 균형을 좀 맞춰주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좀 긍정적으로 봐지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수출 환경도 좋아지고 있고 일단은 유동성이 바닥에 좀 깔려 있는 부분도 좀 도와주고 있는 거고 여기에 더불어서 전문가님의 의견은 일단 신성장 동력이 큰 힘을 더했다라는 의견을 정리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지난해 12월에 16,000선을 돌파했고요. 6개월 만에 지금은 다우지수가 17,000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허 의원님, 옐런 의장이 얼마 전에 좀 언급을 했을 때 아직도 거품이 끼어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전히 좀 거품론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거품이라는 표현을 네. 적정 밸류에이션 대비로 비싸면 거품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끼어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블룸버그에서 나오고 있는 거 보면 S&P PER 같은 경우에 17.9배이고요. 나스닥이 한 38배, 그리고 러셀 2000이 한 58배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대표적인 지수인 S&P를 보면 1970년대 평균은 13배 수준이었었고요. 그 이후에 17배 넘은 적은 거의 없었다고 하니까 일부 거품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IT 버블 때는 그때 나스닥은 그때 뭐 100배 이상에 넘어갔던 고포였었고요. S&P 같은 경우는 그 당시 30배를 넘어섰었는데 뭐 그때 제약은 역사적으로 봐서 분명히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연준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뭐 20배도 가능하다라는 시각이 있는데 지금처럼 유동성이 좋고 또 이익 계산이 이제 견조하다고 하면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한 3에서 4%까지 올리는 상황이 온다 해도 강세가 좀 이어지지 않겠나. 그 이후에 어떤 액션이 나올 때는 충분히 꺾일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 그 이전까지는 아마 금리 올라가는 시기에도 같이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금리 인상에 있어서 좀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3, 4%까지는 여전히 가능할 것이다. 또 이 기업들의 이익 개선세가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시네요. 하지만 거품은 끼어 있다라는 의견도 주셨어요. 자, 전문가님께서도 더 간다라고 보시나요? 거품론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단 꺾여지지 않고 있으니까 가는 쪽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기술적 흐름으로 보면은 다우존스 일봉을 보면은 5년 주기가 보이고 있거든요. 5년 동안 강세 보이고 그다음에 6년 차 들어가는 해에서는 약간 이제 끊기는 한 2, 3년 정도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올해 2014년도에는 뭐 조금 뭐 상승 속도는 좀 낮지만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작년도의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약간 이제 거품론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우려스럽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현재는. 관찰을 하고 있는 수준이고, 지난번에 이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47% 정도까지 하락을 하니까, 또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쏠려 들어간다. 위험자산 쪽인 주식 쪽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만은, 또 이번에 다시 이제 2.6%대 수준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면서 그 내용은 또 쑥 들어가 있는 이런 상태인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뭐 거품이다 아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좀 판단하기 전에 지난번에 이제 FOMC에서 옐런 그 연준 위원들의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실업률 6.3%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물가지수 2%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일단 계속해서 양적 완화 정책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미국 시장이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개인 소비 지출이 2% 정도 목표치가 되거든요. 연준의 목표치가. 지금 2014년도까지는 1.6에서 1.7%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 들어가서 한 2%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양적 축소에 대한 내용들이 2015년 정도 나올 것이고 2014년 정도까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경계감이 없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유지한다고 봤을 때 크게 급등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아마 골디락스 국면, 그러니까 성장이 지속되면서 물가가 낮은 수준, 이런 쪽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의견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에서는 좀 더 갈 것이다라는 의견인데요. 이렇게 좋은 장밋빛 전망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 증시로 눈을 돌려보면 지금 우리 증시가 1978포인트 선, 80포인트 선 밑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좀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산업 구조와 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그 또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지수가 지수를 끌고 리딩하고 있는 게 전차, 현대차, 삼성전자 현대차가 40%고 나머지는 이제 또 조화철 건이라든지 이런 어떤 굴뚝 섹터들에 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미국하고는 완전히 또 다르게 나가고 있고 또 우리 수출의 제일 수출 시장이 지금 중국 시장인데 중국 쪽이 지금 성장률 둔화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상해 종합지수가 별로 맥을 못 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우리도 이제 성장률이 사실 지난 MB 정부 때만 하더라도 8분기 내내 0% 성장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3.8%, 뭐 4.1% 이렇게 말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GDP 성장률이 3%를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미국이 1.9% 정도 성장이 나왔고
미국이 2.8에서 지금 나처가 2.1 정도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럼 미국이나 한국이나 봤을 때 그렇게 성장에 대한 내용들이 뭐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이렇게 우리가 메리트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좀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좀 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 이제 그 수출이 좀 부진하면 이제 내수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내수가 상당히 기반이 좀 취약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좀 역할을 좀 줬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신성장 동력을 우리도 이제 발굴하려고 삼성전자부터 해서 이제 바이오테크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시장의 어떤 조정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HSBC 제조업 PMI 예비 추정치입니다. 그게 이제 지난번에 49.4에서 지금 추정치가 지금 50.7이 나온 걸로 제가 듣고 나왔거든요.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산업 생산이 지난번에 8.8%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제조 PMI가 50.3이고, 그 다음에 HSBC에서 발표한 게 50.7이니까 중국이 바닥을 잡아가면은 일단 우리도 좀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중국이 그 모멘텀에서 뒷받침을 한 번 더 해주면서 수출주를 이끌어주고, 또 이와 더불어서 신성장 동력 이제 또 경제 2기팀도 발표가 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또 강세로 전환될 움직임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좀 해봤는데 좀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굉장히 좀 지루한 박스권인데, 증권가에서는 우리가 좀 박스권을 탈출할 수 있는 동력을 어느 쪽으로 좀 돌려보고 있는지도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혜진 기자 정리해 주세요. 네, 수급적 요인을 제외하면 국내 증시가 박스권을 탈출할 만한 내부적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업 실적이 획기적으로 증대될지 여부가 일단은 관건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또 일말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보시면 4가지 정도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국내 상장사익이 올해 같은 경우 4년 만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또 한 가지 희망은 좀 근본적 요인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좀 이끌 만한 그런 산업이 등장을 할 것인가 여부가 또 관건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결국 완화가 될 것인지 이 여부를 좀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서 이 같은 환경에 힘입어서 유럽계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인된다면 좀 박스권 탈출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증권사의 좀 더 구체적인 전망과 또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KTB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일단 글로벌 증시 랠리에 이제 동참할 방향성은 결국에는 이제 유럽계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될지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좀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박스권 탈출에 이것이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다라고 좀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ECB와 연준이 명확한 경기 부양적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도 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KB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역시 중국 경제지표 개선 여부가 중요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대기업의 지배구조 변화 이슈가 일단은 이 코스피 상승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같은 원동력에 힘입어서 하반기에는 코스피가 2200포인트까지 좀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너 지분율이 높아지는 지주사, 그리고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에서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증권가 전망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요. 중국 쪽으로 눈을 많이 돌리고 있고, 또 이와 함께 유럽에서 추가 부양책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면, 그 기조가 유지된다면 유럽계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이런 부분도 동력이 될 수가 있다. 대내적으로 본다면 지배구조 이슈도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모멘텀과 주도주, 매수 주체가 없다. 이른바 우리 시장 지금 현재 산무장세라고 말을 하는데, 일단 허준식 해설위원님 봤을 때 좀 추가 상승 동력 어떤 점 보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산무장세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수익률을 보면 비금속 광물이 올해 한 해 동안 50% 급등이 나왔고요. 코스닥에서는 이제 종이목재가 93%, 그리고 출판 매체 복제가 50%, 업종지수 기준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27%, 오락문화가 25%, 디지털 컨텐츠가 22% 이렇게 올랐습니다. 지금 시장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워낙 강세 기반의 내수주, 그중에서도 인터넷 관련주가 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맞고요. 수급은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멘텀은 특히 이제 기관 쪽에서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는 그런 장세이고요. 모멘텀은 역시나 이제 인터넷 비즈니스의 성장성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앞으로 되어 될 것이냐의 변수는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달러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횡보 내지는 그 약세의 그런 그 시황을 마무리하고 다시 위쪽으로 강하게 붙이느냐, 또는 우리 정부가 원달러 환율의 정책 기조를 위쪽으로 바꿔서느냐, 뭐 이 정도일 텐데, 그 이전까지는 당분간 지금처럼 이 원화 강세 기반으로 해서 내수 성장주가 좀 더 시장에서 선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산무 장세가 아니다. 외국인 중심의 네네네. 수급 주체가 이어지고 네. 있고, 또 인터넷 서비스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주도주 역할을 해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내에서도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면 이 같은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셨어요. 자, 전문가님께서도 산무 장세 아니라고 보시나요? 일단 저는 좀 의견이 조금 다른데 이제 그 산무 장세에 대한 내용들 어느 정도 저는 좀 수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이제 인터넷 비즈니스, 그다음에 뭐 미국 시장에서 헬스케어라든지 셰일가스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발굴했고, 우리는 그걸 발굴하지 못하면서 나왔다. 다만 이제 종목별로 보면은 이제 건자재라든지 이런 쪽,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쪽이 나왔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역시 같은 의견입니다. 같은 의견인데, 워낙 그쪽이 이제 시총 비중이 작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 반응을 좀 못하고 있는 게 좀 저는 그 부분에서 의견을 좀 달리했고요. 다만 이제 우리 시장이 지금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전차, 뭐 지수만 가지고 본다라면은 삼성전자, 현대차 그룹 쪽이 올라와야 되고, 그 올라오지 못한다라면은 지수는 여전히 뭐 박스권 내지는 뭐 2000포인트에서 답보 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2분기 한 실적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때까지는 당분간 박스권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우리가 이제 반등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가져야 되고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은 아직까지 정부 그 2기 경제팀이 아직까지 발족이 안 됐죠. 지금 뭐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도 아직까지 뭐 나오진 않았고. 그런데 이제 최경환 기재부 장관께서 하신 얘기가 지금 원화 환율에 대해서는 이제 원화 가치 강세 쪽으로 약간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매력을 높이는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매력을 높이는 쪽이면은 결국 이제 주택 가격의 상승을 유도를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한번 맞춰가지고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여기에 이제 우리 주식 투자자들도 초점을 좀 맞추면서 관련 업종을 분수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의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일단 건자재와 인터넷 관련주들이 올라온 건 맞지만 현재 주도주 성격은 아니다라고 봤고요. 두 분의 의견이 모아지는 쪽은 우리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자리 좀 그렇다면 박스권 매매가 답일지 자세한 좀 투자 전략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허준식 해설위원님, 그럼 네. 그 건자재, 인터넷 관련주 쪽으로 여전히 좀 좋게 보시는 거세요? 네, 지금 장세는 글로벌하게 다 이제 유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서브프라임 모기지랑 이제 중국 성장률 둔화 나오게 되면서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고요. 경기 변동에 있어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기 변동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그러니까 플럭츄에이션이 작은 소비재가 투자 관련 종목군보다는 좋은 그런 시기에 놓여 있다, 증시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우리 증시에서도 앞서 이제 살펴드린 대로 투자 관련 종목군보다는 소비 관련 종목군들이, 특히 이제 인터넷 비즈니스 기반의 종목군이 좋았다는 그 말씀이고요. 그 이동훈 전문가님과 같은 그 다른 견해는 아니고요. 네. 그 이게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그 산무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 이제 그 보는 작가의 시각 차이가 있는 것 뿐인데 저도 그런 부분은 동의를 하고 있고요. 시총 부분에서는요.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은 대부분이 다 이제 인터넷 기반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이제 시장에서 이제 확인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저는 이제 인터넷에 기반한 종목군들이 또는 이제 그 중후 장내형 장치 산업이라고 그러죠. 그 경기도 어려운데 자꾸 돈을 써서 또 증설해야 되는 그런 쪽 업체들보다는 별도의 어떤 시설 장치에 대한 재투자 없이 잘 될 수 있는 업체들, 뭐 인터넷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쪽들이 좀 더 성과가 좋을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굳이 구분을 하자면 뭐 수출주, 내수주 이런 쪽보다는 투자 관련재보다는 소비재가 나을 것 같고요. 굳이 수출주랑 내수주를 나누자 한다면 그 글로벌 경기 상황을 봤을 때는 수출로 먹고 사는 쪽보다는 내수 쪽으로도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더 선전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출보다는 내수주 또 소비재 쪽으로 여전히 좀 영향력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전문가님 앞서서 수출주가 사실 이끌어줘야 우리 증시가 간다라고 하셨어요. 수출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지금? 예,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전차 쪽은 좀 올해 좀 어려울 겁니다. 좀 많이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정부 쪽에서 이제 환율 기조를 어떻게 가져가는가가 중요한데. 네. 예, 만약에 최경환 기재부 장관의 뭐 나오기 전에 언급대로 하신 대로 한다라면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이제 전략을 두 가지로 가져가야 된다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제가 6월 20일을 변곡으로 봤고, 거기서 이제 지수 반등 나온다 이렇게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27,000 계약 과도했기 때문에 아마 매수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중기적으로는 업종은 건설하고 금융 쪽, 어차피 정부 정책의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중국 시장이 일단 반등해 놨으면은 최근 화학이라든지 철강 업종이라든지 이런 쪽에 낙폭과대 관점으로 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기적으로는 건설과 금융 쪽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낙폭과대주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또 건자재, 소비주죠. 소비주 쪽 그리고 인터넷 기반의 종목군의 상승을 좀 기대해 보자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 증권사 의견까지 합쳐서 많은 부분들 좀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더욱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슈 인사이드 여기서 두 분 말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인사이드 함께했습니다.